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해체 이야기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성추문 문제가 아닙니다. 감독 교체로 해결될 수 있는 단계도 이미 지났습니다. V리그 최연소 여자배구팀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를 둘러싼 논쟁은 더 이상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가가 아닙니다. 지금의 핵심 질문은 단 하나. 이 팀은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입니다. 해체 이슈, 매각 이슈, 운영 철수 이슈. 이 세 단어가 동시에 오르내리는 팀은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페퍼저축은행은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확성기 코트 위가 아닌 계산기 위에서 흔들리는 팀. 현재 상황을 가장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페퍼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이미 부담이 너무 커졌고 인수 후보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이 맞지 않으며 그 사이에서 최연소 여자팀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멈춰 서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문제의 중심에 선수도 감독도 전술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결정이 코트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지금 상황을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확성기 가치 하락, 그리고 반복되는 최하위의 정상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창단 이후 줄곧 하위권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팀입니다. 세 시즌 연속 최하위. 이번 시즌 역시 정관장과 함께 최하위 탈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회복의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음 시즌 갑자기 중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구단 내부에서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현재 상황의 핵심입니다. 확성기 돈은 썼지만 남은 것은 없다. 페퍼저축은행이 투자를 하지 않은 팀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FA 최대여 박정아 영입,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 가능한 이한비 같은 국내 자원 보강, 단기간에 전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선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최하위 탈출에 대한 의지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박정아는 기대했던 중심 역할을 해주지 못했고 FA 베테랑들도 팀의 흐름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순위는 여전히 최하위. 구단 입장에서는 결국 돈은 썼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스포츠단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확성기 이고은 트레이드, 그리고 김세빈이라는 이름. 과정 역시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이고은 보상 선수로 선수를 내준 뒤 트레이드를 통해 다시 데려오는 선택. 그 대가로 미들블로커 최가은과 1라운드 지명권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1라운드 지명권으로 한국도로공사는 김세빈을 지명합니다. 김세빈은 이번 시즌 가장 안정적이고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고 이지훈과 함께 탄탄한 미들블로커 듀오를 구성하며 도로공사의 상위권 수비를 이끌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배구계의 평가는 거의 하나로 모였습니다. 김세빈은 페퍼에서 뛰어야 할 선수였다. 이 말은 곧 구단 운영 판단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미래가 보인다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도 없고 미래 자원마저 사라진 상황이라면 기업은 다시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다려줄 시간은 충분히 지났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2021년 창단 이후 3년 넘게 팀을 운영해왔습니다. 기업이 스포츠단을 운영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브랜드 이미지 제고, 사회적 기여, 그리고 경쟁력. 이 세 가지 중 최소 하나는 성과로 증명돼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즌을 향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페퍼저축은행은 어느 하나도 명확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점점 현실적인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팀을 계속 안고 갈 이유가 있는가? 확성기 연고지 선택. 명분은 사라지고 부담만 남았다. 페퍼저축은행은 처음에 경기도 성남을 연고지로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광주 배치 유치단의 적극적인 설득, 그리고 지역 정치권의 지원이 맞물리며 연고지는 광주로 결정됐습니다. 당시에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확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선택은 다시 운영상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초기의 이유는 흐려졌고 남은 것은 비용과 책임뿐이라는 평가입니다. 확성기 결국 문제의 핵심은 돈. 결론은 단순합니다. 지금의 페퍼저축은행은 과거와 같은 재무적 여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OK금융그룹 인수 시도는 가격 차이로 무산됐고, 최근에는 태광그룹 인수 검토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여자 배구단 매각 가능성도 빠르게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구계에는 이런 말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혹시 구단이 해체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가 단순한 소문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이미 배구단 자체가 인수 논의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확성기 인수 제안은 있었지만 결론은 포기. 호남 배구계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역 인사들이 주축이 된 빅기업, 명예교수 A씨가 중심이 된 인수 제안이 실제로 오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다시 가격 문제가 모든 걸 멈춰 세웠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가능한 한 높은 가격에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B측은 해체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팀을 왜 그 가격에 사야 하느냐고 맞섰습니다. 결국 B기업은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한 배구계 관계자의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이번 시즌이 끝나면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정리에는 단 하나의 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매각, 운영 규모 축소, 연고지 이전, 그리고 최악의 경우 해체까지. 지금의 페퍼저축은행은 이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습니다. 확성기 커뮤니티 반응, 분노를 넘어선 절망. 팬들의 시선도 이미 가치 평가를 넘은 상태입니다. 요즘 커뮤니티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반응은 분노보다는 절망에 가깝습니다. 매년 리빌딩만 하는데 결과는 하나도 없다. FA에 돈을 썼는데 이 정도면 구조가 잘못된 거다. 박정아를 보면 답이 나온다. 김세빈이 없는 걸 보니 이 팀엔 미래가 없다. 회사 입장에서 솔직히 더 갈 이유가 없다. 이 반응들의 공통점은 질문이 이렇게 못하느냐가 아니라 이 팀이 여기 있어야 하느냐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팬들은 더 이상 전술, 로테이션, 외국인 선수 선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팀의 중부 장기 비전이 있는가? 다음 시즌을 기대할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회사가 이 팀을 계속 운영해야 할 명분이 있는가? 김세빈 이탈, FA 투자 대비 박정아의 부진,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하위권 구조. 이 모든 요소가 겹치며 의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커뮤니티의 한 줄 요약은 이렇습니다. 이 팀은 이제 경기력이 아니라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단계다. 현재 페퍼저축은행이 받는 평가는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계속 존재할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번 시즌 페퍼저축은행은 연패와 싸우는 동시에 해체설이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싸움도 함께 치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여자 배구팀으로 조용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